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동국대학교 논술 어떤 특징이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문과에서 갈 수 있는 과가 많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과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대학교를 논술로 꼭 가고 싶다, 그리고 게다가 2합 5라는 최저가 완화되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려볼 만한 여러분들의 그 2합 라인, 가장 보편적인 논술 최저 라인이죠. 그 라인을 바탕으로 동국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동국대가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내가 동국대 논술을 준비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선 동국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2합 5를 갖고 있는 학교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은 AI 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 경찰행정학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합 4등급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쨌든 약간 세분화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이 최저 등급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2합 5의 최저 등급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총 100분 동안 3문제로 논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다만 이 3문제가 어쨌든 400자짜리 논제 2개와 700자짜리 논제가 1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타임어택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학교 논술고사와 그 반영 비율에서 조금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 그리고 내신 학생부 20%,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출결 10%라는 굉장히 독특한 논술 치고는 꽤나 까다로워 보이는 그러한 반영 비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동국대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신이 조금 좋지 않다 라든지, 혹은 이 출결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되는 건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부가 20%나 들어간다? 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지원하지 않는 학생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들아, 이 동국대학교 논술의 이 반영 비율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내신을 이유로, 출결을 이유로 동국대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부는요, 이 20% 중에 10%가 기본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10%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 학생부를 산출하는 그 과목이 상위 등급을 받는 10개 과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등급마다의 그 분포의 차이,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생부의 비율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이 내신 점수가 10점 만점이다 라고 했을 때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고작 0.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당연히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 출결이라는 것도 사실상 10%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5%는 기본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5%의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책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 이러한 출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엄청나게 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점수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상 논술이 70%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70%가 90%에 가까울 정도로 이 논술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불이 갈리는 그러한 논술고사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신의 변별력은 크게 있지 않다, 그러니 내신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논술을 준비해서 동국대에 최초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어쨌든 이 동국대 논술에 대해서 먼저 이 결과부터 좀 중요한 포인트, 총평부터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동국대 논술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생님의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국대 논술은 사실 학생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이 동국대 논술의 이 제시문이라든지 요런 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지문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기도 하고 또 주장만 띡 담고 있기도 하고 되게 좀 독특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이 통일성이 조금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국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논지들을 내가 답안에 진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동국대는 다른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는 대학으로 가장 마지막에 연습해보는 그런 대학으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동국대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쫙 풀어봤던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대학이다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제의 유형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또 채점 기준과 이 학교가 주는 모범 답안의 괴리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이 모범 답안에도 좀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고 준비를 할 텐데 이 동국대는 오히려 이제 틀이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대학들을 먼저 준비하고 마지막에 풀어나가면 오히려 그 가독성에 있어서도 또 문제를 푸는 방향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동국대가 중심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국대를 먼저 풀고 정리를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서 잡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의 두 번째 특징, 이 동국대학교 논술의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고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이 동국대의 정말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번 논제마다 계속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비교, 평가, 분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템플릿을 외워가는 것도 굉장히 수월한 학교인데 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논제가 다 다른 유형으로 매년 다르게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적인 틀과 템플릿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논제 속에도 세 가지의 소논제, 약 2개 이상의 소논제는 무조건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총 9개의 소논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소논제도 그리고 이 소논제가 모여져 있는 각각의 큰 논제도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단 구성 어떻게 전개를 할지부터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소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를 또 가독성 있게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하는 방식, 이 흐름들을 내가 이 논제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 계획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의 이 답안을 평가하는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제의 요구에 따라서 전체 지문을 뭐 소논제가 요구하는 대로 순서대로 전개를 하셔도 되고 혹은 내가 좀 이렇게 더 쓰는 것이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가독성 있게 전개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꼭 소논제가 요구하는 순서가 아니더라도 살짝씩 그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 동국대의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소논제가 3개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3개가 나오는 이 소논제들 간의 연결성은 크게 중요하다
요구하진 않고 각각의 소논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안에 담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논제를 전개하는 순서는 가독성 있게 논리적으로 잡아주되, 이렇게 소논제 간의 답안을 쓸 때 연결성, 이들 간의 연결성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로서 이왕이면 이러한 소논제 간의 관계도 같이 맞춰주면서 답안의 가독성을 더 높여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소논제가 3개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3개의 소논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중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각 논제별로 전체의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화제가 무엇인지,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쨌든 통일성 있는 글의 전개를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꽤나 까다롭게 들리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논제가 요구하는 문제의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의 소논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에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동국대의 문제는 진짜 새로운 문제를 보듯이 이제 어떻게 풀지 딱 준비를 하고 시작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이 동국대 논술의 지문 자체의 분량은 짧지만 지문의 개수가 정말 많다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동국대의 각 논제는 결국은 하나의 중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지문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각 논제마다 주어지는 제시문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또한 동국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 논제마다 갖고 있는 지문의 개수가 한 6개, 7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분량이 설령 짧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 논제마다 찾아야 되는 주장과 근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 논제를 풀 때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제시문을 다 읽어내려가면서 각 지문마다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빠르게 캐치해 나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은 거야. 일단 각 지문마다의 소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소논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각각 그 많은 지문들 내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지도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생각하고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국대가 왜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논제가 3개이기는 해. 근데 그 중에 2개는 약 400자의 논제로 답안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400자 안에 총 3가지의 소논제를 답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400자 속에 이 3가지의 소논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각각의 제시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분량은 고작 400자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가부터 예를 들어 바까지 있는 그 제시문 속에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대체 어떤 정보를 담아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고 어떤 정보가 가장 답안이 요구하는 정보고,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서 답안을 옮겨 쓰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국대의 답안을 쓸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야. 특히 우리가 논술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제시문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주장만 쏙 가져다가 쓰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에 주장 잡지, 근거 잡지, 잡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 뽑아서 답안에 써야 됐다면, 동국대는 진짜 400자라는 정말 이 짧은 분량 때문에 정보는 잔뜩 줘놓고서는 이 정보를 다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입장인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4번째 특징, 이 동국대학교는 진짜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 약간의 배경 지식을, 응용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 논술에 대한 특징을 들을 때 진짜 많이 듣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절대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문 내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 근거해서 답을 써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국대는 정말 특이하게 약간 성신여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배경 지식이 어쨌든 지문의 근거에서 나온 게 맞다면 그것을 점수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지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배경 지식의 사용에 관대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애매한데, 그럼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배경 지식은 이 동국대에 있어서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는 해. 왜냐면 이 동국대가 주는 모범 답안에서도 어쩔 때는 배경 지식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배경 지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문 내에서 답안을 찾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적인 모범 답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이제 몇 개의 사례를 보고 몇 개의 모범 답안을 보고 내 배경 지식을 썼다가 감점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 100% 확신이 있어서 쓸 때가 아닌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지문 내에 있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국대의 모범 답안들을 쫙 모아다 보면은 결국은 이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답안도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국대는 어쨌든 이 지문 내에 있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것 또한 어쨌든 관대하게 평가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동국대 논술을 딱 준비하기 이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어때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살짝 까다롭고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죠. 사실은 동국대는 정말 이 여러분들이 느낀 것 그대로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대학이기 때문에 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타 대학을 지원을 한다면 그 대학교들의 틀을 먼저 이해하고 동국대의 기출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치만 여기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국대를 어려워하는 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도 이 동국대를 꽤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동국대의 논술 합격 점수는 타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국대를 준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다수의 동국대 기출을 풀어나가면서 이러한 유형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계획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쌤이 너무 겁을 많이 준 것 같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동국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또한 분명히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동국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더 잘 흡수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초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국대의 기출을 더 자세하게 배워서 최초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